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국뽕 한 사발 거하게 말아서 들이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국뽕 채널도 많이 있는데 그 국뽕 채널들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뽕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거짓말은 아니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좀 기분 좋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자, 이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상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 블락4가 한국에 온다. 그것도 대량으로. 그럼 이 블락4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자, 북한이 간첩단까지 동원해 막으려고 했던 F-35 도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F-35 40대 도입했고, 거기다가 한 개의 비행단은 3개 대대, 한 개의 비행대대는 20대. 그러면 한 개의 비행단 17전투비행단, 청주에 F-35 기지 있는데 그 비행단 완편하려면 60대가 있어야 되잖아. 즉 20대 더 해야 되잖아. 이건 F-35 초창기 40대 도입할 때부터 2차 사업으로 20대 도입하려고 다 마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5대 추가된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미 국방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죠. 여기 보면 한국에 F-35 판매 허가가 났다라는 건데 25대인데 총 50억 6천만 달러를 가지고 25대 판매한다. 여기에 이제 각종 옵션이 있는데 빨간 줄 쳐놨죠. 이거 보면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락4.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25대를 도입한다고 하는 그 전투기는 블락4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블락3죠. 그 블락4를 도입하고 또 여기 보면 뭐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투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대로 거기다가 추가 엔진 달랑 하나 해서 엔진 이를테면 25대 도입하니까 엔진은 26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가격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엔진 하나 가격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억 6천만 달러는 너무 비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FMS로 도입할 때는 미 의회가 이 정도 선에서 협상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깎아 들어가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2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28억 달러 예산 가지고 옵션 없이 부품, 무장, 교육훈련 이런 것들 없이 그냥 F-35만 딱 사니까 25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대를 산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40대에다가 25대 추가해서 64대가 되겠네? 아닙니다. 한 대는 지금 사고로 그거 재생하는데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해서 못 쓰는 걸로 지금 판정 나 있죠. 그래서 39대 거기다가 25대 추가해서 64대를 운영하게 되는 한국의 F-35 전력 되겠는데요. 이 블락4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39대 40대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업그레이드 한다. 2021년 3월 15일 날 SB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성능 개량은 2020년대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추가 장착하고 항공 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니 도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악의적으로 까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거 알고 했다면 정말 나쁜 기사고 모르고 했다면 안타깝습니다. 자, 이 F-35는 우리 휴대폰처럼 이 하나의 서버에서 전 세계 모든 F-35가 동시에 다 관리가 돼요. 이 휴대폰처럼 이 F-35 전투기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계속 하죠. 그래야
최신 어플이라든지 최신 사양의 각종 정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F-35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하는 거 알고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주면 어떡하냐? 운영 못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렇게 여기 알림이 날라오는데 만약에 업그레이드 안 했다? 그럼 최신 뭐 유튜브 이런 거 못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F-35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최신 무장 그리고 이 공통된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이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이 기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다 지금 이제 서버하고 연결돼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기존 도입분도 블락 4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전력 문제 때문에 이 신형 엔진을 넣나 안 넣나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25대 추가 도입할 때 우리 기존 도입분 40대 실제로는 39대지만 그것도 업그레이드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F-35 블락 4 64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적 진화 계획에 따른 이 환골탈태 F-35A 블락 4에서 달라지는 점은 뭐냐? 일단 무장 탑재 능력이 50%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람 미사일 4발 장착하던 걸 6발까지 장착하게 되고요. 작전 반경은 25%나 증가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25%나 증가되는지. 그래서 기존의 F-35A가 1130km의 작전 반경인데 이거 25% 증가하면 1410km가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 반경을 가지게 되는 전투기가 되죠. 그리고 레이더를 APG-81에서 APG-85로 교체해서 훨씬 더 먼 거리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미션 컴퓨터, 메모리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는데 이 처리 속도가 수백 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수백 배?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죠. 2010년 이때 하고 지금 2020년대 중반하고 뭐 이 휴대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속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이 반도체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처리 능력이 수백 배 빨라지죠.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무인 전투기 연계 전투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오다스 그러니까 전자광학 또 적외선 등을 통한 탐지 거리와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레이더도 향상되고 각종 광학 장비도 향상이 되죠. 그리고 전자전 장비도 성능 개량되고 신형 무장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등등 해서 66개 항목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주 환골탈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레이더 교체 APG-85 A사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 이 23년 1월 11일 날 노스록 그루먼 관계자가 밝혔는데 신형 APG-85 레이더는 질화 갈륨 기반의 TR 모듈을 채택해 탐지 거리와 분해능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보다 역동적인 전자전 전술 구사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레이더가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일단 기존의 81 레이더는 갈륨 비소 소재의 TR 모듈이에요. 구형이죠. 그런데 질화 갈륨은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고 분해능도 좋고 해서 지금 이 21세기에 만드는 대부분의 A사 레이더는 질화 갈륨 소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F-35도 최신 전투기이기 때문에 갈륨 비소 소재의 그 레이더를 질화 갈륨 소재로 바꾼다. 그런데 이 분해능과 탐지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 이런 건 능력이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전자전 해서 그냥 상대 그 레이더 그냥 먹통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레이더다 라는 것을 은영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파, 레이더죠. 광학, 적외선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센서 퓨징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을 봅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봅니다. 보면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또 지글지글 보글보글 소리를 듣습니다. 야, 된장찌개를 하구나. 그런데 된장찌개 냄새가 나냐 안 나냐? 냄새를 맡아보면 맛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기만 보면 와이프가 주방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못 들어요. 근데 눈 감고 소리만 들으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냄새 맡으면 이거 좀 냄새 나는데 지금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눈, 코, 귀 다 해서 오감을 딱 가지고 보면 아, 된장찌개를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이더로 보고 또 이 전자광학 시스템 렌즈로 또 보고 또 적외선 탐지 장비로 또 보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 두뇌가 눈, 코, 귀 또 뭐 촉각 이 모든 걸 가지고 아, 이건 뭐다. 저거는 된장찌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센서 퓨징이죠. 그 센서 퓨징을 해내는 것이 F-35인데 그래서 뒤에서 미사일 날아오든 지상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오든 아군 전투기하고 또 교차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부 다 360도 전방향 그리고 아래 위 전체를 다 탐지 상황인식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무장 능력인데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4발에서 6발로 됐고요. 그리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거 우리 KF-X 때문에 미티어 우리 도입하는데 이 미티어 6발 들어가니까 이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최대 300km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JSM 공대 함 미사일 2발 장착할 수 있고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발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JSO 활공 유도 폭탄 2발 넣을 수 있고 SDB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이죠. 이거 8발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8발. SDB-1 GBU-39 같은 경우는 110km 밖에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면서 1.2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GBU-53 SDB-2 같은 경우는 이건 관통은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동 표적을 따라가서 이동 표적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2km를 날아가서 이동하는 표적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이는 거, 전차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그냥 뭐 따라가서 70km 밖에서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무려 8발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블락4에 생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F-35A 우리가 64대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공세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티어 아까 말씀드린 미티어 미사일 장착을 하면 200에서 300km의 공대공 사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암람 D형 160에서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 6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 대대 20대만 보내도 어떻게 되냐? 120발이죠. 120발 쏴버리면 북한 전투기 중에 미그 21 이상, 미그 23, 미그 29, 이 중에 한꺼번에 다 뜨지는 못하니까 그 뜨는 거 그냥 뭐 120대는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공세 제공 능력. 뜨는 순간 한반도 영공 전체를 제공권을 확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시드 작전 다 들어갈 테니까 미군하고 협조해서 시드 작전 해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 거의 일시에 다 제압하고 이제 공세 제공 딱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대대만 보내도 그냥 제공작전 끝났다. 이제 제공권 다 잡았다. 딱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죠.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사전에 지금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작업을 또 피해서 북한은 또 뭔가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또 은닉하고 하는 연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디에 있다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64대가 이 SDB 이걸 8발씩을 단다면 총 512발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전선 지역에서 일선에 있는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스텔스니까 그냥 뭐 북한 지역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자강도, 양강도 지역, 함경, 남북도 지역에 있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쑥쑥 들어가서 다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512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하고 있는 놈들 또 그 중에서는 뭐 SDB-1 가지고 가서 동굴 나오는 동굴의 그 입구를 무너뜨려 버리면 못 나오죠. 못 나오면 못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작전들을 512발을 할 수 있어요. 위치만 알고 있다면 일시에 그냥 다
제거해버릴 수 있다. 물론 이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찰 전력들이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걸 평소에 미리 다 파악해놓고 공군과 협조를 해서 평시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식 미사일 다 격파를 했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 못 쏜다 라고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서 그냥 김정은이 때려잡고 북한 지휘부를 없애버려야죠. 그럼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64대가 이제 SDB 다 쐈으니까 다시 기지에 들어가서 JDAM, 2000파운드 JDAM 또는 여기에 있는 BLU-109,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대 정도는 BLU-109를 장착해서 두 발씩 장착하고 내려 꽂아버리는 벙커버스터. 이 BLU-109 같은 경우는 1.8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 노동당 지하 시설들을 때려버리는, 그래서 지하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일진과 이진이 쑥 들어가서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이거 해서 여기 15관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 해서 여기 뭐 노동당 중앙관사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 국방성, 뭐 면무성 다 있습니다. 여기 이 블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의 화구가 생기느냐? 11m 곱하기 15m. 화구가 11m 곱하기 15m. 그리고 살상 반경은 360m예요. 그런데 이 블록이 800m, 720m, 여기는 720m, 320m.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64대가 두 발씩 장착하고 가서 뭐 일부는 BLU-109를 해서 지하시설 내려 꽂아버리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위에 있는 건물들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거 하면 완전히 지도상에서 이거 지워버릴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위력. 11 곱하기 15m의 화구를 만드는 그 폭탄을 128발을 그냥 가지고 가서 내려 꽂아버리니까 이 김정은과 김정은의 핵심 이너서클 최고 권력층들이 있는 이 자리 그냥 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김정은은 더 깊은 지하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고 미국의 B2 폭격기가 와서 모압을 그냥 때려버리는 이러면 쑥 들어가서 지하시설 파괴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B61-12 벙커버스터 핵폭탄, 전술핵 폭탄 그거 꽂아버리면 지하 200m 들어가 있어도 그냥 죽여버리죠. 이제 그렇게 하는 전초 작업을 우리 F-35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만 우리의 적이냐? 중국도 문제죠. 그래서 이 중국 산둥반도에 칭다오 여기 북해함대 기지가 있죠. 여기에 랴오닝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북해함대 전력들이 이런 식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투기가 청주에서 떠서 경렬 비열도 앞에까지 딱 가면 이 칭다오까지 500km예요. 물론 좀 더 가서 쏘겠죠. 쏘면 이 JSM 555km 날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저공 시스키밍하고 뭐 등등 해서 전자전에 아주 강하고 해서 적의 중국의 전자전에 걸려들지 않고 중국의 요격에 잘 걸려들지 않고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하면서 쑥 들어가서 중국 북해함대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128발이나 쏘니까 최신 대함미사일을. 그러니까 북해함대도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겁난다 라고 되는 거죠. 겁나면 억제력 생기는 겁니다. 겁 안 나면 만만하죠. 겁나야 억제력 되는 겁니다. 쟤들 건드리다가 우리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요 정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뭐 중국 뭐 완전히 그냥 베이징 멸절시켜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한국 저 건드리면 우리 한 3년 4년 정도는 군사력 재건하는데 막 힘들 거야. 그러면 이 동북아 패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아플 거야. 한국 건드리다가 맞으면, 카운터 맞으면. 이 정도가 억제력이죠.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8년이 되면 미 공군은 여기다가 CCA, 그래서 협력 무인 전투 시스템을 만드는데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해서 자, 무인 전투기도 만들고요. 무인 폭격기, 무인 전자전기 해서 여러 종류의 무인기를 같이 끌고 가서 야, 너는
폭격해, 너는 제공해, 너는 전자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이 무인 전투기를 F-35 하나가 잔뜩 끌고 와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8년 되면 미국은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락4가 이러한 지휘 능력과 통제 능력, 협동 전투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건 F-35가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F-35를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작업을 동참해야 되죠. 그러면 이 F-35 하나 가지고 제공, 방공권이 1000km까지 확장이 돼요. 왜? 더 전방에 무인 전투기 보내고 F-35가 뒤에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00km에서 300km짜리 미사일 날리고 하면 뭐 1000km의 방공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F-35의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 전투 능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여기 있는데 왜 안 보여? 레이더에 안 보인다. 스텔스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비행단 완편되면 북한과 중국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그동안 도입한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첨단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 F-35, 그 중에서도 지금 최신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블락4 버전을 25대 구매하고, 또 기존에 있는 39대를 그 블락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64대의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기 F-35A 블락4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북한 떨지 마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